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이제 CCTV 관련해서 형사고소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 화면을 좀 낮추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피해 학생들 때문에 그런데 형사고소까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 일단 저희는 수사기관 공무원 출신 경력직 행정사 플러스 심리학 석사학위를 보유한 행정사가 이제 우리 모든 학교폭력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뭐 혐의 입증, 뭐 피해 입증 이런 부분에서 조력할 게 많죠. 음, 그리고 저희 또 전담 변호사님이 계세요. 저희와 같이 이제 카운터 파트너 형식으로 하셔서 이제 하시는 분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이후에 이제 뭐 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님 참석이 원하시면 그렇게 바로 넘어가서 서류와 바로 넘어가서 참석 가능하고 민사나 형사 이렇게 논스톱 법률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폭은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죠. 이제 뭐 학교에서 옛날에 이제 선도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진행이 될 건데,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사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구성요건, 법조문이죠. 두 번째가 이제 책임, 세 번째가 이제 위법성, 예, 위법성 책임 이렇게 뭐 바꾸어 부르기로 하는데 구성 요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운전하잖아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술을 술에 취한 사람은 운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 위법성은 이제 이게 행위자의 그러니까 행위의 비난 가능성, 책임은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 이렇게 있는데 이 위법성이 이제 성립이 되면 이제 불법은 성립을 한다고 보고 책임에 대한 문제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까지 되는 거죠. 이제 책임은 뭐 예를 들어 미성년자거나 심신미약자 이런 경우에는 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뭐 고도의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책임성이 좀 부정이 돼서 기소까지는 안 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것처럼 형벌은 제형 법정주의, 그죠? 죄와 형은 법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추해석도 금지가 돼요. 법은 민사나 행정은 유추해석을 가능한데 형법은 유추해석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형 법정주의. 법에 있는 대로 처벌하고 형을 내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면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운전하라는 처벌 조항이 없으면 거꾸로 서서 운전하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다른 그 있겠죠. 뭐 비슷한 게 있긴 한테 옆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처벌 조항이 있으면 거꾸로는 유추해서 가면 되겠네 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형법은 그래요. 엄격하게 처분해야 돼요. 근데 징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판례가 있는데 성희롱 관련해서 성추행 관련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대법원 이제 법원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징계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행정심판을 했고 이게 왜 무죄가 나왔는데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났다는 건 뭐 범죄 구성 요건이나 그러니까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게 엄격한 법의 판단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거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건 아니다. 없었다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징계에서 적용되는 거라면 징계 처분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법조문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어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폭행이라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뭐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모욕은 추상적인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너 얼굴 사각턱이네 뭐 제 얼굴을 보고 야 너 사각턱이다 이렇게 하면 그 피해자가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인 이제 뭐 위축이 들거나 그랬으면 학교 폭력으로 되는 거죠. 이게 모욕죄까지 안 나가더라도 이제 학교 폭력에서는 이제 언어 폭력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가해와 피해를 주장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목격자 확인서, 목격 학생 확인서죠. 있던지 이제 CCTV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이 학교 폭력들은 교내 CCTV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학생도 많으니까 목격자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 학교 폭력이 밖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CCTV가 없는 경우 개인 블랙박스에 찍히거나 아니면 관공서 블랙박스 방범용 CCTV에 찍히면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학교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가면 안 줘요. 100%안 주죠. 관공서도 안 주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받으려면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피해자분들이라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형사 이제 뭐 고소나 진정이나 뭐 신고에 대해서도 좀 이게 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다음에 하고 이제 진정보다 형사고소 하세요. 진정은 이제 치아가 가능하고 내사전 이제 내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수사 전 뭐 수사 전에 이제 용의자를 특정해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걸 수사 전 조사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거고 진정은 취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있으면 바로 수사를 개시해야 돼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경찰서 가면 경찰서도 행정기관 이제 행정안전부 요청이니까 행정기관이면서 수사기관이 동시에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서를 작성을 하라고 해요. 실무상에는 그게 편해요. 나중에 입건을 하더라도 수사 개시를 하더라도 어쨌든 여유적 시간적인 여유를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고 고소를 하시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폭행해가 있었다고 하면 주변에 CCTV를 따고 딴다고 표현하는데 뭐 개인용 CCTV라고 하면은 이제 가서 협조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영장을 받아오겠죠. 영장 치고 압수수색 영장 치고 CCTV 확보하든지 아니면 관공서는 협조가 가능해요. 이게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관공서는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학교에서 다시 경찰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 CCTV 있으면 달라고. 관공서끼리는 돼요. 공문으로. 수색 영장이 없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나 가게도 마찬가지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공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님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도가 텄죠. 몇 번 대의시고 나서. 그래서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담교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고소를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와 고소는 달라요.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신고하면 신고는 있는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걸 신고하는 거고 고소는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 안 해보신 분은 잘 몰라요. 신고나 고소나 진정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뭐 알아서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만 가능한 거죠. 이거 형사소송법을 했었고 저도 수사기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적재적소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대책심의 자체가 아무래도 피해자 보호 플러스 가해자의 선도다 보니까 피해 학생이 당한 것보다 가해 학생의 처분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된다는 말이 가능한 한 부모님께서 원하는 처분, 가해 학생이면 가해자 보호자님께서 원하는 그러니까 뭐 풀 건 풀어야죠. 행위가 뭐 장난이었다면 그 장난이라고 해도 뭐 피해자한테는 피해 학생한테는 괴롭힘이 되겠지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풀죠. 그런 분들 법리적으로 어쨌든 대책심의위원회도 징계고 징계에서도 법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하시고 안 된다 싶으면 저희도 뭐 전담 변호사님께서 바로 이제 토스해서 이렇게 연결성 있게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희 쪽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또 승무의 모토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최고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데보다는 일단 최대한 합리적으로 저희가 수임료를 책정해서 부모님들께 최고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